네, 우리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한지도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 체질론 하면은 이재마 선생이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체질론이 대두되어 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체질론이 한의학의 전부는 아니고요. 한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체질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서양의학에서도 히포크라테스라든지 갈렌이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예전에 그 체질론이 주창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나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관찰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세우게 되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을 하고 치료를 하면서 이 이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제 체질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단순한 것이 이제 이분법이죠. 음양으로 나눈다든지 예. 그다음에 한 단계 나아가면 사상, 음양과 대소를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체질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체질 건강관리법도 생활 양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이들 얼핏 들어보셨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체질이 나뉘죠? 우선 네 가지로 나누는 네.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체질은 기본적으로 장부의 대소, 크고 작음의 기능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예. 폐간비신의 그 대소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상 체질은 이 체형, 그다음에 장부의 특징이라든지 좋은 음식, 이롭지 못한 음식, 거기다 성격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심 맞아요. 있어 하는 분야예요. 네, 예. 왠지 뭐 설문조사 결과나 뭐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자, 일단 네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태양인은 그 수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목덜미와 이 머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하체가 약한 편이라서 오래 걷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예. 갖고 있어요. 태음인은 허리 부위가 발달하는 대신 기골이 장대합니다. 골격이 좋은 편이고요. 소양인은 상체 흉부가 발달돼 있지만 엉덩이 다리 쪽으로 좀 약해져 있어요. 역삼각형 모양이 되기 쉽고요. 네. 소음인은 반대로 상체는 약하지만 하체, 엉덩이 대퇴가 발달돼 있는 이런 체형인데요. 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자가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체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네. 수가 있죠.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저는 어떤 체질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태진 네. 씨를 이렇게 옆에서 보다 보면 소양인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지나쳐요. 좀 지나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그쵸. 있잖아요. 본인이 말해요, 그걸. 투명해요, 아주.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자기 표정을 감춘다든지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음흉한 편인데 태진 씨는 음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저질이긴 한데. 그다음에 그래서 태진 씨는 식욕이 좋고 살이 찌기가 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좀 신경 쓰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네. 어떤 체질인 것 같으세요? 서희 씨는 이렇게 외형이나 이 성격을 보면 소양인에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또 소화력이나 이제 손발이 차다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때 보면은 좀 소음인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역시 면담을 좀 더 면밀히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한의학에서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체질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시간 관계상 큰 특징만 말씀드리자면은 네. 소음인은 소화기관이 약할 수가 있어요. 소양인은 소화기관이 좋은 대신 하체가 약하다든지 근골격계 질환이 오기가 쉽고요. 네. 이명이 온다든지 귀 질환도 올 수가 있고요. 태음인은 호흡기 질환이 오기가 쉽고, 호흡기. 태양인은 하지무력증이라든지 상하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오는 소화기의 그 중대한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역시나 간단하게 체질별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음인은 음식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소화력이 예.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약에서 생냉짐을 익히지 않은 생음식과 찬 음식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고요. 소화되기 쉬운 담백한 음식을 먹고 좀 걸어주는 게 좋아요. 네.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서 소화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소양인은 역시 음식을 조심하되 매운 음식, 열을 조장하는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고 과식을 조심해야 돼요. 네.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과식하고 체중이 늘어나면 반대로 약한 하체,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서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소음인과 소양인은 음식 섭취할 때 아무래도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태양인과 태음인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태음인은 살이 찌기 가장 쉬운 체질입니다. 네. 흡취지기.
받아들이기는 잘하되 발산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면 견과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땀을 많이 흘려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태음인은 살찌기 쉽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오기가 쉬워요. 고혈압, 네. 당뇨라든지 중풍이 오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인은 하체 무력이 오기가 쉬워요. 걷지 못하는 그 정도로 하지 무력이 오기가 쉽고 이런 사람들이 상하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소화기 질환이 올 때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까운 한의원에서 자신의 체질을 분석해보고 이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체질별로 좀 효과적인 운동 방법도 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태양인의 경우는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이제 권할만 한데요. 네.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잠깐 운동하고 휴식 취해주고 잠깐 운동하고 휴식 취해주되 하체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아까 하지가 무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태양인한테 좋은 운동이 있다면 이렇게 양손을 이 배꼽에다 올려놓고 이제 허리 돌리기를 해주는데 태양인이요? 아, 네. 태양인 예전에 이렇게 돌렸지만 지금은 이제 싸이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기를 네. 잘하시네요. 받아들이고 모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죠. 네. 그렇군요. 예. 좀 쉬운 운동법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쉽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태양이는 뭐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다고 좋다. 하니까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양이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태양인 역시 아침 운동이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네. 권할 수 있고요. 네. 그 대신 너무 과격하고 충격이 오는 그런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네. 무리 가는 운동보다는 좀 부드러운 운동으로 아침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체 운동, 많이 걷는 운동이라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등성을 오르는 운동, 하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태음인은요? 태음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땀을 많이 흘려주는 운동이 네. 좋습니다. 저녁 운동을 하시되 땀을 충분히 흘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양이는 기를 모으는 체조를 했다면 네, 네. 태음이는 상체를 벌리고 뒤로 젖혀서 발산하는 그런 체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땀 많이 흘려서 충분히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음인도 말씀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예. 과격한 운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네. 심지어는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예.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걷는 운동을 하되 땀이 날 정도로 과격하지 않게 땀을 흘리면 지치고 오히려 깔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자기 체질에 맞게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체질별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주의점이요? 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무작정 하다 보면은 내 체질에 맞지 않게 해서 오히려 피곤하고 아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나는 운동이랑 맞지 않아 해서 포기하기가 쉬운데요. 운동의 강도라든지 종류 등을 나한테 맞도록 최적치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체질별로 지키는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자신의 건강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시청자분들에게 네,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질하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 음식입니다. 근데 자기 체질과 맞지 않는 음식을 마치 독약 취급하는데요. 그건 맞지 않고요. 체질에 맞지 않는 약물은 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음식은 편성이 약물같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골고루 드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 수 있고요. 성격 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질별 성격이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육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어떤 방어 기제에 의해서 성격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된 생활을 하지 않고 폭넓은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건강플러스를 통해서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